안녕하세요. 부동산 스터디입니다. 3월 13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 들어올 때 노져라. 거래량이 조금 늘고 있어요. 저는 그러면 물 들어오고 나면 물 노져라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대구의 거래량이 특히 많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일별로 추적을 할 때 이상하리만치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예상치보다 훨씬 웃도는 거래량, 그리고 3월도 더 나아지는 거래량. 그래서 이걸로 또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잠깐만 지켜볼게요. 자, 주택 순환 모형에 따르면은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요 정도. 네, 가격은 아직까지 조금 빠지고 있는 느낌이고요. 거래량은 조금 늘어나는 느낌. 여기 요 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다시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가려면은 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 라고 봤을 때 짧으면 2년, 길면 3년 정도는 최소한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물 들어오려고 할 때 노저으면은 좀 그렇겠습니다. 그렇죠? 물 들어오고 나면 이때도 노저을 기간이 충분히 주어진다. 왜? 다시 한번 진단을 해봅니다. 지금이 침체기냐 불황기냐 이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. 가격은 아직도 조금 빠지고 있는 것 같죠? 거래량은 조금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국면, 다시 요 국면쯤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회복 진입기로 접어들더라도 꽤나 긴 시간이 걸린다. 자, 거시경제가 본격 회복세. 다른 나라 경제는 상황은 좀 낫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황이 그렇게 괜찮지는 않거든요. 5국면에서 선대적으로 투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. 투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. 이들도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높은 가격에 사놨다가 견디지 못하고 물건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, 무리한 부채로 집을 샀던 사람들 지금 영끌족 집을 던지기도 하고, 지금 전형적인 5국면, 저는 요쯤 아직 5국면 가운데쯤 덜 왔다. 그래서 4.5국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하는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표로서 경제 성장률 2% 이상 요게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 24년도 올해도 보고 내년도 보고 좀 더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2% 아래로 내려온다면은 투자로서는 적절한 시장은 아니라 우선 그렇게 진단을 내립니다. 쿠팡 알리 이용자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. 시청하시는 분이시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는 방법은 아시죠? 내 아니라도 누가 해주겠지. 그 생각 오늘 하루만 잠깐 내려놓으시고 필요한 물품 구매할 예정이 있으셨다면 링크를 누르고 나부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매도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. 거래량은 조금 늘어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빠르게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. 5만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. 연초 대비 10% 늘어나 있죠. 전세 물량 지금 주춤하지만 대구가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죠. 부산도 늘어나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. 월세 물량 또한 마찬가지. 매매 거래가 조금 늘어나니까요. 매매 거래가 늘어나니까 전세 월세는 오히려 사람들이 덜 찾아요. 예. 수요가 풍부하지 않습니다. 수요가 이전보다 더 작아졌기 때문에 매매 매물, 전세 매물 있을 때 어느 한쪽으로 쏠림이 발생하게 되면은 매매 매물은 갉아먹을 수 있을지언정 전세 월세는 비게 되겠죠. 그러면 누군가는 뭐 영끌로 샀거나 다주택자거나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. 4.5국면, 5국면 초입, 그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부산도 거래량이 괜찮은 편입니다. 136건. 자, 이렇게 추정해 봤을 때, 아이고, 한 칸 덜 내렸네요. 네. 지금 흐름이면 이때보다는 거래량 좋거든요. 이 흐름이면 지금 한 200건 정도 더 추가된다고 보면 한 1800건? 1월의 거래량이 1972건, 2월은 뭐 1800건, 3월의 거래량도 만만치 않은 속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. 2000건을 넘어설 듯한 그런 기세로 가고 있습니다. 지금 물 들어오는 느낌이 좀 나나요? 총선 이후의 불확실성이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과거에 선진입했던 사람들 별로 재미없었거든요. 2022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23년 그닥 재미없었어요. 5% 10% 재미를 봤다고는 하지만 다른 자산 시장은 엄청 뻥튀기 되는 것들 있잖아요. 뭐 코인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주식 시장이라든지 몇십 퍼센트 오르는 동안 주식 시장, 부동산 시장은 그 반등이나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크게 각광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. 뭐 경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온통 주식 이야기밖에 없습니다. 부동산 잘 언급되지도 않고 있습니다. 올해는 부동산 시장에 특히 들어가는 돈의 규모가 작아진다고 하죠.
자, 이거 신규 거래입니다. 네, 신규 거래 가격. 과거에 뭐 분양권이던 시절에 그런 가격이나 그런 것들을 또 올려본다면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. 네, 삼익빛이 근래 들어서 다시 몇 건의 거래가 좀 생기고 있네요. 가격 조금 더 반등했는 것 같습니다. 10억 뭐 초반까지 이렇게 미끄러져 있던 모습에서 조금 반등한 느낌, 한 5천만 원, 한 5%, 많으면 10%뭐 이 정도 반등한 느낌인데 다른 자산 시장에 비해서는 뭐 그닥 그래서 이걸 장기로 끌고 가면 무조건 수익으로 환원되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냐? 그렇게 봤을 때 이 분담금 뭐 7억 이야기 했는데 그게 또 뭐 1, 2년 전에 분담금 7억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분명히 돈이 더 많이 붙을 거예요. 돈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? 사진 롯데캐슬 비싼 아파트 조금 더 반등하는 느낌 드네요. 고점 대비 15% 정도 빠져서 10억 4천.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하고 견주어 봤을 때 이거 확실히 좀 더 비싸긴 하죠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때 물론 학군이나 이런 거 그거 아니고는 지금 답이 없는 시장은 맞죠. 그럼 학군은 또 이걸 장기적으로 부동산을 평균 매수해서 매도하는 데까지 일반적인 경우에 뭐 48 하는 사람을 빼놓고 평균적인 보유기간이 10년 정도라고 봤을 때 10년 정도 후에 제가 학생 수 어제 추정해서 보여드렸죠. 어마무시하게 줄어듭니다. 어이구야, 고점 대비 43%. 자, 나머지 큰 변동 없는 것들 조금 거래 건수가 많아서 조금 건너뛰고요. 요 정도 느낌이 지금 부산의 평균적인 하락률이라는 거. 거기에서 조금 더 빠지는 날도 있고 조금 덜 빠져 보이는 날도 있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뭐 노를 젓더라도 물 들어오는 것 같아서 노를 젓더라도 미리 좀 분위기 파악도 해놓고 사전에 물건도 좀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. 아니면은 똑같은 물건인데도요. 똑같은 물건인데도 막 5천만 원 1억씩 이렇게. 예. 누구는 뭐 28%, 28.5%라고 제가 말씀드리죠. 요 기준선에서 누구는 한 25% 할인된 가격 고점에서 이렇게 사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런 가격에 사기도 하고 누군가는 지금 뭐 자영업 경기라든지 이 상황을 봤을 때 누군가는 급매로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거든요. 매물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. 전월세는 잘 안 빠지고 있죠.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매물이 늘어나 버리니까 시장에서 다 쳐내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. 고가격대 아파트 많이 빠진 것만 대충 짚어볼게요. 40%, 33%, 아닌 거는 뭐 27%. 네, 큰 변동 없는 거 이렇게 최근 아파트들 이런 거는 90몇 % 났다 하면 보통 그런 식이죠. 네. 30% 이상 빠진 거 오늘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동그라미만 쳐볼게요. 아파트 제가 이름 언급 안 드려도 분위기 파악되실 거예요. 네. 이런 식이죠. 한 페이지에 2개씩 나타났네. 한 페이지에 3개씩 나타났네. 대충 이렇게. 네, 좀 연식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고점 대비 40%, 1, 2, 3층, 1, 2, 3층, 네. 40%, 1, 2, 3층은 아무튼 30%, 40% 하락했다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라고요? 네. 평수부터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직거래 제껴두고 20%, 30%, 31%. 한 페이지당 한 2개씩은 나오고 있네요. 자, 요 정도까지. 아이고, 여기도. 이거는 40%. 뭐 나홀로라거나 좀 이런 경우에도 저는 국지적으로 좀 나타납니다. 예. 주변에 뭐 아파트들이 새로 지어지면서 가격이 같이 덩달아 올랐던 곳들, 같이 덩달아서 같이 힘을 받지는 못하고 연식이 된 것들은 무너져 내리고 그나마 새로 지어진 것들은 좀 근근히 버티고 그런 모양새입니다. 네, 건당거래대금 빠지고 있고요. 거래량 N자 패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웬걸 이렇게 좀 다시 살아나는 느낌입니다. 빨리 신생아 특례 얼마나 소진되었는지 그 뉴스가 한번 나오고 나면은 사람들이 시장을 다시 볼 텐데 뉴스에서 보면은 신생아 특례 때문에 뭐 9억 이하 거래가 잘 되니 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갈피를 조금 잡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. 가격 낮은 아파트들 비율이 늘어나고 요거 보시면은 조금 힘은 덜 받죠. 네, 300건 아래쪽 비율 아직도 떨어지는 모양새고요. 분양권 거래 8건. 그렇게 활발한 느낌 안 들죠. 분양권 시장도. 매물은 잔뜩 쌓여 나가고 특히 제가 제일 우려스럽게 보는 거 요즘 전세 거래량이죠.
전세 거래량이 많이 늘지 않더라. 비슷한 시기와 건조와 봤을 때 뭔가 좀 부족합니다. 네. 평균 전세 가격 내려오고 있고요. 월세 거래량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선방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. 네, 약간 선방하고 있는 모습. 전체 전세, 월세, 매매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 수치도 나중에 한번 매매, 전세, 월세 건수도 한번 합산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거 보십시오. 거래가 지금 거의 80%, 한 85% 정도 지금 거래가 이루어진 85% 이상 거래가 된 상태거든요. 임대 거래가 조금 시원찮습니다. 네. 2년 전처럼 2년 전과 비슷한 거래량이 파란색 선과 비슷한 거래량이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. 네, 시청 감사합니다.